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341일째 되는 날입니다. 1341일 동안 침묵투쟁 인신감금 하에서도 잘 버텨주십사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이 불법이고 거짓이었다. 악마의 정권, 문재인 파쇼 정권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 꽂은 배신자들, 역사의 역적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잘못을 모르고 그 잘못된 사리사욕,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해 이 현재의 상황들이 너무나 참담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탄핵의 강을 그냥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탄핵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무엇이 정의였는가, 무엇이 불의였는가를 분명히 밝혀야지만이 이 대한민국이 다시 똑바로 설 수가 있고, 문재인 파쇼 정권,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방송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이 저항권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와서 정말 구국의 혁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지금 국민들 말고 기존 정치인 지식인을 가지고 이 파쇼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정치인 지식인이 또 우리 공화당과 같이, 우리 공화당과 같은 그 구국의 투쟁을 하려면 사실 그렇게 해도 문재인 파쇼 정권을 이길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 쇼나 하고, 또 국회에서 날짜 정해놓고 공수처 압법을 통과시키겠다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나라가 이렇게 비굴하고 비겁한 정치인들, 지식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화가 많이 납니다. 또 하나, 총선이나 큰 선거 때마다 거대 야당으로 합쳐야 된다 하던 원로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바깥에서 말 한마디 던져놓고는, 특히 우리 공화당 당사까지 와서 우리 공화당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보면서 입 닫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 지식인, 원로들을 보면서 이 나라 결국 그 안이란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 때문에 나라가 좌파로 갔고 사회주의로 가고 공산주의로 가겠구나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어제는 유경수 여사님 옥천 생가에서 유경수 여사님 탄신 95주년 집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제재 조건과 억압이 있었지만은 100명 미만 집회답게 규모 있게 또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자유파 국민들께서 아직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유경수 여사님 탄신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구국 강병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 또 유경수 여사님의
국민 사랑 대통령, 사랑 영부인, 막 이런 분들에 대한 기념일은 우리 공화당이 존재하는 한 계속 지킬 것입니다. 어제 집회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충청남북도 대전 시도당 당직자와 시도당 위원장님과 당직자, 그 다음에 당원동지께 감사를 드리고 또 중앙당 사무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3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이 중국 폐렴 때문에 가장 힘든 과정을 겪었고 수험 준비를 하는 입시 준비를 하는 상황도 상당히 억압되고 미비했음에도 수능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여러 가지 힘든 역경을 이기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성세대로서 수험생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12월 3일 수능일은 우리 공화당의 어떠한 행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수능일 날 조용하게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격려하는 현수막을 각 수능 시험장 근처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개척을 하고 우리 공화당이 수능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그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겠다는 거죠.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수처장 임기 연장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다음 대통령 임기까지도 공수처장이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정권 자체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옵니다. 정권 교체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다시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권 교체는 당연히 해야 되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정권을 찾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언론 방송이나 기존의 권력기관이 장악된 상태에서는. 정권을 다시 교체한다 하더라도 대법관 13명 중에 이제 8명, 헌법재판관 9명 중에 7명, 6에서 7명. 지금 국회 일당으로 장악되어 있죠. 그리고 각 권력기관, 경찰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군 행태 보십시오. 모든 권력기관, 거기에 하나 정권의 부정부패, 그 다음에 이 지금 공직자 선출, 울산시장 선출 문제 개입 관련, 옵티머스 문제, 뭐 이런 등등의, 또 세 사람의 성추행 문제, 뭐 이런 등등의 조사해야 될 상황들이 워낙 많잖아요. 원전 폐기의 부당성, 절차상의 하자, 또 이번에 김해신공항 확장한 폐지 등등 정권이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다 법적 잣대를 갖다 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검찰의 기능을 공수처를 만들면서 완전히 약화시켜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용기를 가진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해서 이 파쇼 정권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정권을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권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데. 그래서 이 다음 정권의 교체와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권의 교체를 누구의 인물에 의해서 그렇게 교체할 상황은 지나버린 겁니다, 이제. 국민의 저항권 발동에 의해서 국민 후보가 되어야지만 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 권력을 장악한 이 주구들이 또 권력 옆에 붙어 있는 핵심 권력 기구들이 눈치를 보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정권교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정권교체하고 난 다음에 국회 장악되고 권력기관 다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식물 대통령 만들어서 대강 또 손잡고 앞으로는 보수를 얘기하고 뒤로는 뒤에서 손잡고 나라를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정권교체 하나만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나쁜 정권이잖아요. 국민을 속이는 정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정말 파쇼 정권을 몰아내고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붉은 적폐를 몰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정권이 교체돼야지만이 올바른 정권 교체가 되고 국민들이 거기에 분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민 대통령 후보, 국민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치를 오래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4년 동안 제가 했던 얘기가 너무나 똑같이 맞아 들어가서 저도 이런저런 얘기하기가 좀 겁이 나요. 그렇지만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느껴야 될 것은 이제 친문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까? 그래가 총선 때 되니까 전부 큰 데로 가자 해가 큰 데 밀어주고 주동했던 사람, 선거 주동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다가 석 달 딱 지나니까 다 얼굴 다 내밀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는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목숨을 걸더라도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고 좌파 독재 파쇼 정권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결단력 있고 용기 있고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 정권 교체를 해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은 그것을 용서하고 국민 대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 반대 투쟁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서 논의를 다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뭐가 나왔다는데 저는 제 솔직한 심정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문제가 없다는 전제예요. 대통령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는 분도 있고 우파 유튜브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그 전제,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를 하는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죄가 없는 분이고요. 이들은 엄청난 죄를 덮으려는 겁니다. 그거 차이예요. 죄가 없는 분이 거짓 촛불에 의해서 권력 찬탈당한 거고, 이들은 권력 찬탈을 한 사람들이 부정부패와
장기 집권 업무를 위해서 일당 독재, 파쇼 독재를 하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읽어볼 대상이지 그것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만약에 그것을 비교 대상으로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추후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에 홍콩 범죄 인도법이라고 해서 홍콩의 우산혁명이 시작됐는데 지금도 간간히 합니다만은 이게 2019년 9월 14일 날, 9월 4일 날 철폐를 함으로써 좀 주춤했지 않습니까? 국민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홍콩 범죄 인도법보다 더 악법들이 많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악법입니다. 뭐 나라 자체의 저항 세력이나 올바른 목소리를 못 내게 하고 공무원의 양심 선언을 못하게 하고 노무현과 같은 전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어떠한 그 말을 쉽게 해요. 저 사람들은. 노무현이라는 분은 아니 가족들이 뇌물을 받아서 자살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전례를 안 남기겠다는 것은 뇌물을 받든 부정부패를 하든 직권남용을 하든 권력 독점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부정선거를 개최를 하든 부정선거를 하든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듣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무현의 전례, 선례를 다시는 노무현의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올바른 말씀하신 거예요. 자유는 그냥 주어져지는 것이 아니고 투쟁하는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전망의 상황에 지금 왔기 때문에 이 홍콩을 보십시오. 홍콩을 보니까 젊은이 지식인들이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다 비굴하게 있으니까 이것 또한 참 이성우 최고께서 나경원 얘기를 했는데 입에 올리기도 싫어요. 탄핵 정국에서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한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옳았다고 사면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 했어요.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수처법하고 여러분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나경원 2019년 12월 9일날 원내대표 되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거 야당하고 합의 봐버렸어요. 누가 단식한다고 뭐 단식 국회에서 한두 번 합니까? 그거 가가지고 뭐 대응을 해가지고 합의 보는 바람에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야당은 테이블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 안건을 테이블에 올리면은 선진화법 때문에 패스트 트랙도 있고 막 모든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걸 많이 하는 사선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그냥 툭 올려놔놓고 이런 상황으로 전개해버린 거 아닙니까? 참 그런 사람이 또 시장 선거하고 지금 와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얼굴이 너무 두껍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민들께서 안 나오시면은 나라는 이제 갑니다.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가는 겁니다.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저는 그것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우리 당의 상임 고문이셨던 윤영탑
상임 고모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삼선을 하고 스스로 정기 은퇴를 선언하고 몸소 이제 제가 문상을 저 조문을 가서 그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는데 정직, 강직, 청렴을 스스로 보여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윤영탁 상임 고모님하고 얼마 전 돌아가신 홍사덕 고모님 똑같은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밖에 투쟁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반드시 새로운 날이 오니까 투쟁 깃발을 놓지 말아달라. 지금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길 거다. 두 분이 거의 같은 말씀을 저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제가 마지막 배웠던 날에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윤영탁 상임 고모님의 명복을 빕니다.